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오랜만에 코딩 교육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자주 못 올려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 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린 그 WMA 금음량 두 개를 가지고 리본 지표라고 하는데 두 개를 가지고 단기하고 중기 가지고 추세를 잡고 눌림을 잡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그 코딩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딩 내용을.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저는 이제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배워서 뭐 돈을 번다, 안 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표는 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 회원님이 의뢰한 그 나스닥 선물 갖고 일단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일단 보죠. 이게 그물망 구조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제가 코딩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베스트 같은 경우 그 1년치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대충 보면 두 계약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230만 원 정도 나오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제가 기존의 것을 버전 1로 해가지고 완성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한 게 뭐냐면 리본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첫 번째 리본이 시작되는 자리에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1단계가 있으니까 2단계도 있겠죠. 2단계는 두 번째 진입이죠. 예를 들어서 리본 추세 매도 1단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기 금융망과 중기 금융망이 동시에 내려오는 거 자리 시작 시점에만 진입을 하도록 한 겁니다. 무작정 진입은 아니고 매물대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매물대 진입해서 첫 번째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죠. 매물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본 지표도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한 시간만 진입하고 한 시간 만에 128팅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코딩 교육 시간이니까 코드를 보면서 하나 두 개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두 단기와 장기의 WMA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국내 주식하고 국내 선물은 요 수치가 맞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요. 그거는 그 회원님들 볼 수 있게 따로 올려드릴게요. 요 소스는 일반 그 회원님들도 교육권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번에 올려놓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WMA는 가중 이동평균이에요. 최근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변화에 이제 빠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제가 이격도라는 거 만들 때 전부 다 WMA를 써요. 그러면 각각 WMA에 짧은 건 6개, 긴 것도 6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간에 맞는 WMA를 계산해서 변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WMA 언더바 쇼츠 1은 WMA 기간 3, 2는 기간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 단기와 장기에 점수를 먹여보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하라고 그랬죠. 0단계는 뭐가 되냐면 그냥 각각 그냥 더하는 거예요. 쇼츠 1이 쇼츠 2보다 크면 1, 쇼츠 1이 쇼츠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쭉 더해보면 이게
전체 그물망이 전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0단계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그물망을 보는 거고, 1단계는 뭐냐면 0단계가 4보다 크면 굉장히 강한 거죠. 전부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니까. 2보다 크면 별로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2가 되면 강한 장이 펼쳐지는 거죠. 음수 2가 되면 모든 그물망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각각 그물망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롱, 장기의 그물망 제일 높은 거, 6개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위에 단기의 그물망 제일 작은 게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그물망 두 개가 전부 펼쳐졌는데, 단기 그물망의 가장 저가선이 장기 그물망 가장 상단 위에 있으면 상승한다는 거예요. 1. 반대면 아래. 그러니까 두 개의 리본 그물망들이 장기 위에 그러니까 장기 위에 단기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걸 추세 1로 보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으면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물망 두 개가 펼쳐지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물망 두 개가 펼쳐지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면, 추세가 바뀌게 되면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하락이었는데 상승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카운트를 하냐면, 상승 추세로 바뀐 지 몇 분이 또는 며칠이 지났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는 시점의 고점하고 저점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구분이 전이 1보다 안 컸는데 이제 1이 계속 유지되면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 몇 분 지났다 또는 며칠 지났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1분 봉이니까 5분 지났다 10분 지났다. 예를 들어서 상승이 시작된 지 뭐 50분 지났어.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50분이 안 되는데도 폭이 너무 넓어져 있어. 그러면 이격과열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락은 또 마찬가지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여기에 표시된 게 화면으로 보면 여기에요.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물망이.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몇 분 내려간지 세워지는 거예요. 자, 40분 내려왔어요. 1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만들 게 뭐냐면 이게 몇 번째 하락인지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눌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눌림 파동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일단 상승과 하락 추세를 감지를 해서 진폭 1차 파동 진폭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그런데 내려가다가 한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 구분이 0이었는데 처음에 추세할 때는 하락 추세는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전에는 하락이었는데 하락이나 아무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락을 바뀌게 되면 하락 횟수는 0으로 바꿔주고 하락 유지 횟수도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상승인지를 더해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가 하락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잠깐 눌림된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승 횟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카운트는 계속 플러스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1차 하락이에요. 근데 멈췄어요. 여기서 눌림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1차 하락이 1이죠. 그리고 2로 바뀌죠. 이게 2차 하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눌림목. 그러면 1차 하락에 요 눌림일 때는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내려갈 때 다시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번 하락은 50분 이상 내려온 하락이 되는 거예요. 2차 하락에서는 15분 내려왔죠. 이쪽을 보면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4차 하락 4차 하락까지 내려왔는데 진폭이 300이 안 되죠. 그러면 가두리 형태로 눌렸다는 거예요. 자, 매수 형태를 한번 볼까요? 가요. 자, 하락이었다가 상승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물 뜻하니까 매수. 1차 상승인데 20분 지났어요. 근데 아까하고 틀리게 또 1차 상승인데 얘는 500틱 이상 벌어졌어요. 과열이죠, 일종의. 자, 또 3차 하락까지 하다가 멈춰서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바뀌죠, 매물대 타고. 그리고 15분이 안 됐는데 700틱이 올라왔어.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거 주식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상승인지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상승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번째 상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상승 횟수가 시작되면 유지되는 고가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유지되는 고가. 처음부터 초기화시키면 안 되겠죠. 유지 고가. 그리고 진폭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드 카테고리가 마이너스 3이면 주식인 경우군요. 1이 코스피고 2가 그 코스타. 그러면 그 주식은 그 틱스로 계산하면 안 되죠. 퍼센트로 계산해요. 퍼센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락 진폭은 하락 고가 나누기 하락 저가 빼기 다시 하락 고가 빼기 하락 저가 나누기 하락 저가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내려왔는지 알 수 있어요. 상승은 반대죠.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추세 상승에서 몇 퍼센트까지 올라온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아니 상승이 시작되고 1, 2차 눌림까지 갔고 막 4차, 5차 눌림까지 가서 막 100% 이상 올라가는데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자, 앞에 변수선하고 한 것들을 쭉 플롯에 넣는 겁니다. 고가도 넣고 저가도 넣고 몇 번 올라가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나는 몇 번째 상승이고 얼마나 올라가는 걸 보고 싶다 하면 클릭해 보면 이걸 다 풀어놨어요. 그물망이 있으면
찌그러들겠죠. 그래서 나는 몇 번째 상승인지, 상승 횟수 몇 번인지, 상승 횟수는 막대로 표현하는 거야. 막대. 그 다음에 몇 개 올라가는지 보고 싶다. 요것만 클릭해 놓으면 돼요. 자, 얘는 진폭. 진폭을 보기 위해서는 클릭해서 나머지 다 풀어버리고 상승 진폭, 유지 상승 기폭 요것만 표시하면 지금 상승해서 몇 퍼센트 오죠, 몇 틱 올라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아까 전에 그 카테고리, 코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주식에다 적용을 해서 보면 몇 번 올라갔는지,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또는 몇 일 올라갔는지, 상승이 시작되고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갔는지, 또는 하락이 시작되고 몇 퍼센트 이상 하락이 시작됐는지. 그러면 최저가에 잡고 싶은 분들은 하락 퍼센트를 보면 되겠죠. 어설프게 막 10% 20%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상승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좀 말투가 좀 어눌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 소스 자체를 제가 카페에다가 일반 회원도 볼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갖고 한번 보면서 클릭을 지표 설정해서 클릭을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추세는 상승인가 하락 중인가가 정확히 표시가 되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몇 번째 눌림인가까지 나오죠.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그 크기는 어디까지 있는지.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코드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